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최근에 귀접에 관해 해결 방법을 전해주셨던 분이 새로운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실제로 신병을 앓으셨던 분이고 제가 직접 그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처음 귀신을 보고 신병을 앓게 된 때의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신내림을 받게 되는 건지 과정을 잘 모르실 텐데요. 처음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이시죠? 갑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저희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유튜브로 무서운 이야기나 폐가 체험 같은 공포물을 자주 보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한테 와서는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조르곤 합니다. 사실 귀신이라는 걸 경험하지 못하면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 잘 압니다. 아마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실 거라 쭉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그때는 제가 10살 때였습니다. 귀신을 보고 들을 수 있게 된 날은 정확히 저희 10살 생일 다음 날부터였죠. 당시 저희 집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계량 한옥이 줄지어 있는 동네에 있었습니다. 계량 한옥이라고 해도 집 겉면에 타일을 붙여 꾸민 게 전부고 화장실도 재래식이었죠. 끼익 소리가 나는 나무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 넓은 마당을 가운데 둔 디귿자 모양의 기와집인데 남의 집 벽에 덧대어 집을 지은 거라 대문을 닫으면 들어오는 입구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쓰시는 안방과 형제가 자는 방을 긴 퇴마루가 이어주고 있었죠. 그날 집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혼자 퇴마루에 앉아 있었고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대문으로 나가 문을 열었죠. 그 앞에는 처음 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서 계셨는데 저한테 돌아가신 친조부님이라고 소개하시며 집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면으로 된 흰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쓰고 계셨고 할머니는 옥색 치마 저고리에 은비녀로 쪽진 머리와 커다란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계셨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신 할머니가 머리에 이고 있던 광주리를 땅에 내려놓고는 덮어놨던 흰 천을 걷으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백설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 2개를 제 손에 쥐어주시며 어서 먹으라고 재촉을 하셨는데 분명 눈으로 볼 때는 김이 나고 있었지만 손으로 만지니 얼음덩이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백설기 떡인데 뭔가 섬찟한 느낌이 들어서 막상 손에 쥐고는 먹지도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너무나도 친절한 표정과 말투로 저에게 어서 먹어보라고 재촉하시니 어쩔 수 없이 한 입 먹으려고 입으로 가져다 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분명 집에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안방에서 엄마가 뛰어나오시며 누가 엄마 허락 없이 남이 준 음식을 먹으라고 했냐고 제 왼쪽 뺨을 후려치셨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상황에 곧바로 꿈에서 깼는데 꿈에서 맞은 뺨과 목덜미가 실제로도 2주 넘게 퉁퉁 붓고 심지어 고개를 못 돌릴 정도로 아팠습니다. 당연히 병원에도 갔지만 아픈 이유를 모르겠다고만 하더군요. 그렇게 그 꿈을 꾸고 2달 정도가 지나 추석이 되었고 아버지께서는 이번 차례부터 평소처럼 지방을 안 쓰고 영정사진을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크고 멋지게 복원해온 영정사진을 보는데 그때 꿈에서 봤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맞더군요. 그날 밤도 집에서 자고 있는데 자꾸만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꿈도 아니었고 깨어있는 생시였는데 누가 자꾸 부르는 소리에 잠이 덜 깨서는 앉은 상태에서 계속 말대답만 했죠. 추석 때 저희 집에 놀러와서 자고 있는 사촌 언니가 제가 말대꾸하는 소리에 자다 말고 뭐 하는 거냐고 해서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또다시 저를 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저도 모르게 마당에 나가 혼자 앉아서 그 부름에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에 어른들이 나와서는 저한테 뭐 하는 거냐고 아닌 밤중에 엄청 혼이 났더랬죠. 하지만 계속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다 보니 결국 부모님께서 용하다고 하는 곳에 데리고 가셨다가 제가 귀신을 보고 듣고 그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그런 걸 못하게 억누르거나 없애기 위해서 스님이다 무당이다 다 찾아가서 굿도 하고 치성도 드리고 부적도 썼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 몸에 온 신이 더 세서 거꾸로 당하는 무당도 있어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엄마 손에 이끌려 전국을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신내림을 누르려면 국가 부적 비용이 엄청 많이 나갑니다. 이 때문에 집안 경제가 파탄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는 이와는 완전 반대로 되려 돈이 들어와서 집도 사고 부동산을 넓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만약 제 신기가 사라지면 집이 망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딸이 무당이 되는 건 부모로서 막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걸 두고 부모님이 하루가 멀다고 싸우시는 바람에 결국 이혼을 하셨습니다. 결국 엄마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끝내 신기를 없애는 건 포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상하게도 그간 만난 무당들이나 스님들이 한 게 있어서 그런지 내림굴 없이 실력을 활용하기도 하고 심지어 접신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에는 사이비 목사가 제 신기를 없앤다고 날뛰다가 죽은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무당이 되기 전까지의 과정은 잘 모릅니다. 어느 순간 신이 들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마 다른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번 이야기에서도 언급했듯 이 신기 때문에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 치료를 받고 계세요. 그래서 글도 자주 못 보내주실 수도 있는데 천천히 기다리시면 다음 이야기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에 입학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